현대중공업이 오늘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공정위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대로 사실상 인수가 무산된 건데 조선업계 재편을 꿈꾸던 정부는 대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근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LNG 운반선 시장에서의 독과점 우려 때문입니다. After the merger, the new entity would have become by far the largest player with a market share exceeding 60%.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수주한 LNG 운반선은 모두 47척으로 전체 발주 물량의 60%에 이릅니다. 유럽연합이 합병을 반대함에 따라 당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역시 결론조차 못 내리고 끝이 났습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한 국가라도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합병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특성상 특정 업체의 독점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에 조선업체가 30개 이상 있고 모든 수주는 입찰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EU 법원을 통한 시정 요구를 하는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3 체제에서 빅2로 조선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던 국가 차원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선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시황이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그 19년 당시보다는 조금 시황이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시간은 좀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민간 주인 찾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조만간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면서 세계 최대 메가조선사 출범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불허 배경 그리고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산업부 임원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유럽 경쟁당국이 이번에 이제 기업 결합을 허가해주지 않은 이유로 이제 독과점 우려를 들었는데 이 한편으로는 우리 조선업계를 견제하려고 이제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뭐 각자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그리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 결국은 우리 조선업계가 뭐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뭐 독과점이 아니냐 아니면 뭐 이런 견제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하지만 이게 냉정하게 보자면요. EU의 이번 결정 배경에는 최근 폭등한 이 에너지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럽이 전통적으로 LNG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급증한 데다가 최근 한파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LNG 1톤 값이 $800 선에 다다랐습니다. 1년 전에 이 $480 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약 160%가량 치솟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뭐 앞서 리포트 보셨겠지만 이 지난해 발주된 LNG 선 가운데 이 80 그 세척 가운데 47척 그러니까 한 60%가량이 이 두 회사가 다 가져갔습니다. 이 거대한 조선사 탄생은 다시 말해서 결국 LNG 값 추가 상승의 요인이 될 거다. 즉 이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해야 할 EU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번 합병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배경도 있었군요. 정부에서는 이제 국내 조선업계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인수가 무산이 될 경우에는 우리 조선업계에 좀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또 뭐 무산 소식이 전해진 뒤로 양사 주가는 오히려 또 개선되는 이런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상황이 이제 달라졌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 영화 제목도 있지만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뭐 틀리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 국내 조선업계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던 것들이 이 저가 수주 경쟁이나 어떤 중복 투자 같은 거 이런 걸 막을 기회가 사실 이번 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선업의 시황이 인수 합병을 발표했던 3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 연간 수주 목표치 초과 달성은 물론이고요. 이 앞으로 3년 일감을 빼곡히 다 채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먼저 이 에너지 수요와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이 선박 발주량이 지난 1년 사이 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또 이 세계 곳곳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면서 수주를 위한 과당 경쟁 우려도 크게 줄었고 무엇보다도 이 성과 또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가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이 국내 조선업계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즉 이 돈이 되는 수익성이 좋은 선박의 상당량을 이른바 이 K조선이
대부분 따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선업 특성상 3년 전에 이 불황일 때 이 수주 실적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적자 경향에 시달리고 있지만 앞으로 이 국내 조선사들이 점점 이제 수주를 더 따내면서 올해 하반기 뭐 늦어도 내년에는 이 흑자 시대를 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LNG선에 들어보니까 한 90% 정도를 국내에서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LNG선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 선박 중에 가장 최신의 핫하죠. 그쵸?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친환경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 기술에 관해서는 상당히 따라올 자가 없어요. 유독 이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뭐 세계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한국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네.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듣고 보겠습니다. 예. 환경 규제 강화로 시장이 이제 저탄소 선박이나 무탄소 선박으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 기술이 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가스 관련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을 이제 중심으로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합병을 통해서 좀 경영 개선 같은 걸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새 주인을 찾으려면 아마 시간이 좀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좀 크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합병 불발이 되면서 가장 어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업체는 이 대우조선 해양이 될 텐데요. 예. 지난 2020년 말에 이 169.5%였던 부채 비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297.3%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이 6,752억 원이었던 이익 잉여금은 반대로 6,256억 원의 결손금으로 바뀌었고 자본 총계도 무려 3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본 잠식을 막으려면 아무래도 이 외부에서 자금이 수혈이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합병에 성공을 했더라면은 현대중공업이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한 1조 5조 원 정도의 자금을 이제 투입해서 재무 구조도 개선시키고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 1조 원까지 이제 투입할 계획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이제 수포가 된 상태죠. 예. 뭐 일단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은 이 차금 만기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면서 뭐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우조선 해양의 새 주인이 될 수 있을 만한 후보군이라고 하면 어디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단은 뭐 정부는 앞서 뭐 밝힌 것처럼 민간 새 주인 찾기에 계속 이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네. 상황 그렇게 뭐 여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독과점 문제로 대우조선 매각이 이렇게 불발이 된 만큼 또 다른 조선사죠. 이 삼성중공업이 인수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또 워낙 덩치가 큰 업종이다 보니까 이 포스코나 한화 또 효성 같은 기존에 언급이 많이 되는 곳들인데 이 기업들이 이제 뭐 자금력도 되고 기존 산업과의 어떤 그 사업과의 시너지도 낼 수 있을 거라 해서 후보군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또한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이제 배터리 소재나 이 수소 사업 같은 친환경 미래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이 인수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예. 또 이 정통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해가지고 경영 정상화까지 가는데 한 6조 원 가량이 들 거라는 전망까지 있었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대우조선 해양 인수는 결과적으로 승제 저주에 빠질 가능성 이것조차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또 대우조선을 뭐 쪼개서 해외 매각하거나 이 사모펀드에 넘기는 건 또 어떠냐 하는 게 있는데 이 대우조선 해양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 방산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잠수함 같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기업이나 사모펀드에 파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국방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해외 매각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부 유출이라서 아마 안 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임원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